제가 7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참고로 어려운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방법들 중에서 딱 할 수 있는 것만 오늘부터 그냥 하나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재산, 지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유독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매력적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럴 수 있는 건지, 그냥 타고난 건지,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뭔가 배운 건지, 한마디로 무슨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조이 챈스의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의 비밀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자는 MIT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지, 실제로 무엇이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후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된 다음에는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사람의 에너지를 압축해서 영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와 강의를 시작해요. 이 강의는 첫날부터 서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넘쳐났을 정도로 수강생이 몰렸는데요. 이것만 봐도 일단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다 진심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욕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개념은 약간 막연하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는 이 개념을 어떻게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사용해 보고자 이렇게들 이 강의에 많은 예일대 학생들이 몰린 겁니다. 저자 조이 챈스는 특별한 근거 없이 이걸 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매력이라는 것에 대해 진짜 확 와닿는 뇌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좀 더 믿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매력이라는 건요, 결국 영향력인 겁니다. 이 영향력이 커졌을 때 우리는 돈을 더 벌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저자는 성공을 하고 싶다면 결국 영향력을 전파해야 하고, 이게 우선이 되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매력이 발산되면서 재산이나 지위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강조하는데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DNA를 통해 전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영향력이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은 익숙한 관용구인 따놓은 당상처럼 성공의 명맥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영향력을 이렇게 설명해요. 영향력이라는 건 이번 삶에서 당신이 함께 나눌 사랑이고 죽고 난 뒤에 남겨줄 유산이다. 이 영향력이 바로 변화를 만들고 마음과 정신을 움직일 능력을 준다. 네, 사람은 영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짐으로써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 나랑 우리 집안은 사람들한테 매력을 어필할 게 1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얼 나이팅게일도 말했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 모든 부잣집 가문들, 영향력 있는 가문들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는 이 거지 같은 인생 내가 바꾼다는 마음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 결과가 지금의 그 집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항상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결국 어느 집안이든 누군가는 일단 먼저 성공을 해야 하는 거죠. 딱 봐도 우리 가족 중에 이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 게 너무 명백하면 그 가족 구성원을 여러분이 도와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결론은 나왔죠. 내가 내 영향력을 키우면 되는 거죠. 그럼 내 영향력을 키우는 거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이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거의 대부분 다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 보는 여러분 이미지는 또 다르고요.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건 사실 당연하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정말 항상 많죠.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자식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또 반대로 자식은 부모님이 이러이러해서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미칠 것 같다고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그런데 이건 사실 일종의 오류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영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효과적으로 이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제가 시스템 1, 시스템 2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아는 분들은 아는 개념이죠. 행동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이 자기 통제에 대해 설명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안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빠르고 충동적이고 직관적인 행동가. 네, 이게 시스템 1입니다. 이 시스템 1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들인 습관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생각 없이 양치를 하고 더우면 옷을 벗고 추우면 따뜻한 걸 찾고 배고프면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직관적인 행동가인 시스템 1 때문에 화가 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화를 내버리잖아요. 나중에 후회할 거면서 말이죠. 또 눈앞의 상황에만 반응하고 계속 꾸준히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인데 실증나면 이제 안 해버리는, 순간을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시스템 1이 너무 날뛰기 전에 저지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시스템 2라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직관적인 행동가를 통제하는 계획가. 이게 바로 시스템 2입니다. 이 시스템 2는 느리게 추론하고 말 그대로 심사숙고하는데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내 스스로를 컨트롤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나를 컨트롤한다는 건 결국 이 시스템 1과 2가 충돌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늘 사실 미쳐 날뛰려고 하는 시스템 1이라는 이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 이 시스템 2라는 의지를 씁니다. 시스템 2, 즉 통제하는 계획가는요. 직관적인 행동가인 시스템 1을 통제하기 위해 항상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해요. 1. 재량권을 어느 정도 주는 대신에 처벌과 보상을 주거나 2. 애초에 처음부터 규칙을 부여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재량권을 준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시스템 1이 일단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두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상이나 처벌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지면 보상, 기분이 나빠지면 처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더 하고 싶게 만들거나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통 마음의 여유가 좀 있을 때 시스템 2가 갑자기 마음을 다잡고 규칙을 딱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다짐이나 계획들 있죠. 이게 시스템 1에게 행동 규칙을 부여해서 그대로 행동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여기서 충돌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행동 규칙을 잘 지키는 소위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에게 매력이라는 걸 느끼는 거고요. 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나를 컨트롤할 때는 시스템 2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거니까요. 시스템 2의 힘을 조금씩 키워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데는 내가 나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즉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도 매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 인간관계에서만큼은요, 시스템 2가 1보다 힘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판단할 때 시스템 2보다 시스템 1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만큼은 우리의 결정 그리고 행동의 95%가 시스템 1에 의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과거의 저처럼요. 이성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통제하는 계획가라는 시스템 2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사기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뭐 아무리 논리적으로 증거까지 딱 준비해서 A가 좋다고 백날 말해봐야 여러분 본능이 B에 끌리면 그리로 간다는 거죠. 시스템 1은 감정, 습관, 선호, 직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스스로 내가 지금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감정과 직감에 따라 정보들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바꾸려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해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영향력과 매력이라는 거에 대해 완전히 거꾸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저자는 일침을 날립니다. 결국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갖고 싶다면 감정을 울려야 하는 거예요. 정보를 교류하는 게 아니라요, 감정을 교류해야 해요. 공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공감이 중요하다, 이 말의 뒤편에는 사실 이러한 뇌 작용들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든지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렇죠? 머리로는 막 아니라고는 하는데 마음이 계속 끌려서 결국 그렇게 결정해본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갖추려고 하는 영향력도 똑같아요. 결국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래 라고 흔쾌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영향력을 갖추려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본능적으로 끌려야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거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시스템 1이 여러분에게 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의 시스템 1을 여러분에게 주목시키는 방법, 그건 도대체 뭘까요? 자, 제가 7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참고로 어려운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방법들 중에서 딱 할 수 있는 것만 오늘부터 그냥 하나만 해보세요.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경험을 늘리십시오. 단 되게 쉬운 걸 부탁하는 거죠. 진지하게 눈을 마주치며 하는 쉬운 부탁은요, 사람이 정말 단칼에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충격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쉬운 부탁을 남들한테 살갑게 잘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성적, 더 큰 연봉과 승진, 원하는 취업 기회를 잘 잡아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 같아 보이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건 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와, 저 사람 멋있다 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스템 1이 진짜로 끌리는 건요, 사실 결핍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점을 공략하는 거죠. 난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 넌 잘 아니까 간단한 팁 하나만 부탁해 라고 함으로써 여러분은 오히려 영향력이 넓어지고 이상하게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생겨나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일부러 카리스마 있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굳이 막 관심 받으려고 안달복달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오히려 시스템 1에게 역효과를 낳는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디테일한 방법인데요. 말할 때 앞에 죄송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이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감소어라고 하거든요. 간혹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은요, 앞에 이렇게 감소어를 붙여도 오히려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겸손해 보이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굳이 말 안 해도 증명 가능한 성과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직 그런 증명이 부족한 상태라면요,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 그러니까 감소어는 쓰지 마세요. 알게 모르게 상대방의 시스템 1에 영향을 미쳐서요, 매력과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대화할 때 나는, 나를, 나와 같은 말을 써서 내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건 최악이에요. 상대의 이름을 활용해서 상대의 경험으로 대화를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줄수록 오히려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끌리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 이걸 막 구체적인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질문만 하고 잘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방법은 질문하기입니다. 이 질문하기는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포인트죠. 타인에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내 스스로에게 질문도 잘하는 거거든요. 나랑 대화하는 법을 알아내는 게 바로 마인드셋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수준을 높이고 그렇게 성공하는 거고요. 하버드 대학교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앨리스 브룩스 교수 연구진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갈 때 질문을 더 많이 하는 쪽이 더 큰 호감을 얻게 된다는 명백한 연구 결과를 발견한 거죠. 특히 또렷한 눈으로 던지는 연속된 질문은요, 다른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저항을 지켜보고 분석하는 건데요.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둬야 한다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어떤 자극이 나한테 딱 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 반응하기 전에 공간을 두고 찰나의 생각을 해보는 것, 이게 1인칭,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상황에만 적용된다면요, 저항을 지켜보는 이 일은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의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딱 지켜보고 바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분석해보는 거죠. 보통은 어떤 상황에 휘말리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해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소수일 텐데요.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뭔가 대세와 다르게 간다는 뉘앙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고 결국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딱 미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상황은 내가 주도하고 있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내 시간이고 내 상황이니까 내가 컨트롤한다라고 딱 인식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장착되면요, 사람은 무조건 여유를 갖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바로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이때 정말로 여러분의 영향력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할 때 훨씬 쉽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7가지 방법을 전부 합쳐서 저자는 점자는 초식 공룡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유하고 눈이 선하지만 어쨌든 공룡이잖아요. 소위 강단이 있다는 겁니다. 구태여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막 공감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 기억에 남는 것부터 일단 하나씩 해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특별히 막 공감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공감을 잘해준다는 그런 평을 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모든 스킬 그 이면에는요, 솔직함, 진솔함이 묻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한번 하는 척 해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저자는 솔직함까지 더해진 이 7가지 태도는 진짜 사람이 거부하기 힘든 조합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이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되기에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매력은 막 현재의 자산, 사회적 지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력은 이제 영향력이 되는 거고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나의 영향력, 즉 매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인 시스템 1, 시스템 2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매력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 크게 이 2가지 매력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할 때는요, 심사숙고하고 계획적인 뇌의 시스템 2가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반면에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땐 의외로 뇌의 시스템 1, 즉 본능에 끌리는 매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매력은 7가지 팁을 통해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무슨 세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누구를 이기려고, 명성을 얻으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걸 훨씬 더 쉽게 낚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저자 조이 챈스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처지이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따라가라. 그러다 보면 삶의 특정 지점에서 자신이 전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능력을 이기는 착함은 없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착하게 잘 굴었어도 시간이 지나서 결국 사람들이 찾는 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착한 사람이 되는 일은 포기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성공할 여러분에게 이런 팁이 왜 필요한가? 바로 레버리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 우선순위의 일에 제대로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잡을 건 잡고 놓을 건 놓을 줄 아는 강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을 찾으려면 반드시 막 언제나 착한 사람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거 내려놓아야 하고요. 오늘은 에노모토 히로야키의 인정 욕구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인정 욕구를 걸음마 시절부터 배운다고 하죠. 넘어지면 무섭게 울다가도 칭찬을 들으면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잖아요. 네, 부모가 나에게 하는 모든 반응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각인되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빠르게 실패하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칭찬을 할 땐 조심해서 해야 한다. 정확히는 칭찬받는 대상의 노력을 칭찬해야지, 다짜고짜 그 사람의 기질, IQ 뭐 이런 걸 칭찬해버리면 점점 더 잘하는가 싶다가도 실패를 두려워하는 극도의 안정주의로 빠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디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아이를 낳은 부모를 데리고 누가 끼고 말해주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커가면서 타인에게 미움받지 않는 방향으로 그저 인정받고자 살아가는 경우가 큽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잃어버리죠. 안 그렇다면 다행이지만요,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오로지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라는 성향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거울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호튼 쿨리는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거울 자아라고 정의합니다. 즉 타인의 시선이 곧 거울이고 우리는 그 시선에 비춰진 걸 토대로 내 성격이나 능력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똑똑하고 센스 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쌓이면 나는 내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는 똑똑하고 센스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타인의 시선으로 정의된 나를 내가 눈치챘을 뿐인 겁니다. 하물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 거울 자아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데이터를 모으고 모아서 결론을 내린 정보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나만 아는 나의 모습을, 생각을 다 알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 타인이 말로 뱉은 나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께 제가 늘 나를 깨달아야 한다,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타인의 시선에 기대왔던 나라는 사람의 정의를 내가 내리고 내가 만들어 가기 위함이죠. 그래야 진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두 번째 이유, 여러분만의 인생 나침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아니 싫어하는 것,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집, 가정의 형태, 내 인생의 색, 향, 맛,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인생의 나침반, 이걸 찾지 못해서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내가 누군가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 소위 가스라이팅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요, 아직 인생의 나침반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제가 다른 사람의 시선 그냥 무시하고 내 역할, 마땅히 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세상을 해석하고 그 세상을 헤쳐나갈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관에 기대서 선택을 해 나아갈 건지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잣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고 내 생각이나 행동이 타당한지 막 견주고 있다면, 무언가 결정할 때 이 비율이 80%가 넘어간다 이러면 내가 지금 나를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다시 세우는 이 나침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와 지식을 동시에 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혜 그리고 지식을 동시에 쌓아야 합니다. 지식은 재료죠. 지혜는 이 지식을 버무리는 레시피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은들 버무리는 능력이 없으면 행동이 안 나오고요. 지혜가 뛰어난데 지식이 없으면 그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냥 파묻히고 맙니다. 그럼 뭘로 이 둘을 쌓을까요? 일단은 읽어야죠.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경험해야 합니다. 해보고 읽고 경험하고 또 읽고 해보고 경험하고, 아 이게 아니네 하면 다르게 해보고 또 읽고 찾아보고 이러면서 느는 겁니다. 이거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 어느 순간 내 인생이 갈 길이 그쪽이구나, 내가 이 기준을 잣대로 지금부터 판단을 내가 해나가면 되겠다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 말에 끌려다녔던 내가 누군가의 말에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의견을 툭 던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라는 반응을 보이면 그때부터 내 거울 자아는 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혜와 지식을 쌓는 그 과정에서 무조건 타인의 시선에 기대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이것저것 결정을 하기에는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갖추지 못했다면 당연히 멘토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중요한 건요, 이 멘토를 따라가는 그 자체를 내가 직접 느껴보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했느냐,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해줬느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원하는 걸 마음껏 욕망하라는 메시지와 같은 맥락이에요. 억눌려서 산다는 건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특히 누군가의 말이 내가 속으로 생각한 기준과 다른데, 분명히 다른데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타인의 결정에 끌려가 본 경험, 분명 나한테 좀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속마음을 억누르면서 살아간 경험, 그냥 그렇게 해도 정말 내가 괜찮고 그런 형태의 삶 자체가 내가 선택한 거면 상관없는데요. 실상은 그냥 억눌려 있거든요. 억눌려서 그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나를 남기고 상황이 유하게 흘러가는 것에 안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똑같은 하루, 똑같은 인생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가면요, 나는 내 기준이 있고 내가 생각한 그대로 내 인생 내가 끌고 간다, 진짜 그렇게 해본다, 이런 진짜 소위 사는 맛 나는 인생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서도 불편의 다리를 건너야 나는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저 모두한테 사랑받기만 바라고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막 애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혹은 내가 나를 돌아볼 여유는 없는데 다른 사람 바꾸려고 애쓰면서 시간만 보내다 보면요, 세월이 그냥 그렇게 가버립니다. 삶이 가는 거예요.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요, 우선순위를 가려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결정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레버리지를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저 착한 사람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가보시죠. 사람은 정말 무조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마찰이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든 반대로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느낌만 주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의견을 내려고 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항상 상황을 다뤄보세요. 뭘 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죠. 벌꿀 한 방울에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네, 여러분, 나한테 웃어주는 사람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게 결코 좋은 삶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상황이 끝나면, 이 기간이 끝나면, 혹은 내가 이제 변하면 다신 안 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확히는 그 사람들 에너지에 맞추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냥 소비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진짜 사회생활인지 혹은 내 내면이 단단하지 못해서 내가 막 끌려다니는 건지 정확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후자라면요, 정작 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업무 시간에 마찰이 생긴 그 사람 생각하느라 집에 와서도요, 그 고민만 하고 불편하게 잠듭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무게추를 여러분한테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한테 정말로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요,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 일어날 일도 없는데 걱정하고 있는 그 생각들, 질투 같은 마음, 분노, 소위 말해 열받는데 쟤를 어떻게 보내버리지, 이런 생각들을 그냥 다 밀어내버리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능력을 이기는 착함은 없다는 겁니다. 쟤 아무리 착하게 잘 굴었어도 시간이 지나서 결국 사람들이 찾는 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라는 건요,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을 뜻하고요. 여러분, 그저 착하기만 한 것, 그러니까 내 에너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안위만 지나치게 생각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내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분명히 어떠한 지혜나 지식, 실력도 없는 일종의 수련 단계인데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내 주장, 내 권리만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단계에 배운다는 마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하려고 하는 적극성은 진짜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다만 여러분을 억누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질문하기를 억누르고 생각하기를, 행동하기를 계속 억누르기만 하면요, 사실 배우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더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요, 나를 이렇게까지 억누를 필요가 있을까? 내 인생 내가 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깊은 후회에 빠집니다. 제 주위에도 정말 이 부분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이제는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보세요. 이 인간관계 사실 정말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이걸 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선택을 해도, 다른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과 다 잘 맞을 수도 없고요, 모두가 날 이해할 수도 없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이 다 유하게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최고의 하루를 보내십시오. 이거는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하루를 보내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 그 선택, 그 행동, 그 의견을 마음껏 내보이면서요, 정말 원했던 그 하루를 살아가는 최고의 하루,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을 단단하게 채우는데 집중해 보세요. 타인의 시선에 총합으로 만들어진 나에 대한 정의에서 벗어나시고요.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면 됩니다. 결국 나에 대한 정의는 내가 직접 완성해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었다면 오늘 하루는 부디 여러분 손으로 직접 만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2023년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정말 1년 내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없는 긍정 에너지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2달 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 결과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선물로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죠. 더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시간 압축 클래스를 누구든지 5일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간 쓰고 읽어왔던 수천 권의 책들 속에 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자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단 5분 만에 2,000명 이상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정말 올 한 해 가장 뿌듯하고 기분 좋은 순간이었어요.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부디 이 클래스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2023년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다가올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